네, 2026년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8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시범 경기가 3경기가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 이슈들이 보이고 있는 중이고 시범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봄과 동시에 상진님이랑 또 여러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황성빈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저희가 팟캐스트로 황성빈이 올해 좀 잘해야 된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연습 경기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시범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공격에서만큼 말이죠. 맞습니다. 롯데 하면 딱 하나 딱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봄대. 봄대. 역시 올해도 봄은 온다. 역시 날은 따뜻해졌다. 저는 이제 비로소 올 한 해가 시작이 됐다. 약간 느낄 정도로 롯데가 역시 또 초반에는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앞에 팟캐스트 영상에서 배팅 능력, 컨택도 많이 떨어지는데 타석당 투구수도 많이 부족하고 출루율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범 경기 3경기 동안 10타수 4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 뭐 볼 안 봐도 되지.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만들 때도 황성빈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황성빈이 안타를 만들어낼 때 그 타구 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안타를 만들더라도 리스크를 동반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미야자키 캠프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경기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막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나아졌다 이런 부분은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일본에 있는 안권수 전 롯데 선수의 아카데미에 가서 컨택에 관련된 훈련을 따로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효과가 좀 이제는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타격할 때 그 드럼통 돌아가듯이 한 몸으로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는 그 타격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황성빈이 타격을 하면서 상하체가 분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 음. 그래서 상당히 고부적인 발전이 있다라고는 느끼지만 좀 이 감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엔. 그렇겠죠. 저도 지금의 감을 잘 유지를 해줘야 1군에서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수비는 좌익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제로 오늘 중견수가 장두성 선수를 시작을 했었죠. 중간중간에 중견수 캐치가 참 안정적으로 잘한다는데 역시나 확인해 보니까 장두성 선수가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중견수에는 장두성이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막상 황성민 선수가 또 좌익수 자리에 가면 타구 판단이 중견수 때보다는 더 좋아요. 맞아요. 피하더라고요. 그 라인 선상에 파울공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네. 좌익수 그쪽에. 그거를 황성빈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저돌적으로 돌진을 잘해가지고 파인 플레이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로체무님은 이제 타격에서 황성민 선수 주축발 고정시킨 거 잘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진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새로 바뀌고 있는 타격 폼이 절대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황성빈 선수가 맵게 말하자면 그 소프트웨어가 약간 뭐랄까 아직 세련되진 않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패치를 하더라도 이게 버그가 걸려서 자꾸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 백종원 선생님 옛날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돌아갈까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장주성 선수 있잖아요. 장주성 선수도 황성빈 못지않게 오늘 날렸던 그 타구 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거 가지고 황성빈을 다시 주전으로 써야 된다. 저는 사실 좀 판단을 보류를 하고 싶어요. 장두성도 오늘 충분히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항상 장두성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성민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그 녀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프로 1년차 젊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활약을 좀 해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해주더라고요. 두 선수가 모두 괜찮은 타구질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월 선수나 이서준 선수나 스타트로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은 대주자, 대수비로 출장을 해서 이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타석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미 두 타자가 모두 안타를 기록을 했고 출루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이서준 선수는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야구장에서 홈런을 5개나 쳤을 정도로 장타력에 대한 그 장점은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연습 경기 때 홈런을 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장타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김한월 선수는
이런 말을 써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온 외야수 치고 소프트웨어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야구하는 머리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주루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계적으로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석적으로 하더라고요. 오. 오히려 좀 기대를 하게 됐다. 그리고 타구 방향이나 타구 질도 정타를 맞추면서 김한올 선수는 이제 좌익수 쪽으로 보내려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게 됐어요. 물론 그 녀석들이 30경기라는 징계 수위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해당 이 신인급 선수들이 임팩트 있는 모습을 몇 경기라도 보여주게 된다면 1.5군자리에 신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 녀석들이 조금 긴장을 해서 좀 열심히 절실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뎁스층이 두터워지게 된다면 더 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무조건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뎁스층이 무조건 두꺼워져서 이 선수가 부상으로 막 한두 달 빠지더라도 이 공백이 최소 80%에서 90% 정도는 메워져야 이 팀이 가을 야구 무조건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SKC님께서 김태형 감독이 이 두 신인을 기용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한월 선수가 조세진 선수보다 먼저 기용이 되는 모습을 보고 5번 외야수를 김한월 선수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준 선수도 유격수 자원이긴 하지만 3루수 출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승엽 선수가 좀 늦게 올라오게 된다면 이서준 선수도 기회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슈로 나왔던 얘기가 정보근 선수가 이제 부상이 좀 길어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디 다쳤는지 아시죠? 그 손가락 골절된 거 맞죠? 네, 우측,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견열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 건가요? 네. 뭐 뼈가 그러니까 부러졌으면 부러진 건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근데 네. 뭐 많이 쓰다가 여기 네. 이 마디에서 요만큼이 부러져서 이탈한 거예요. 오, 그럼 그냥 되게 큰 부상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통뼈에서 한쪽 부분이 아예 부러져서 네. 이탈한 거라고. 어, 저도 찾아본 거예요. 이게 근데 뭐 때문에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제 판단에는 타격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타격하다가, 네. 그러니까 추측인 거죠? 네, 아이고. 네, 정성욱님 말씀대로 뼈 조각이 아예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 뼈 조각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로 깁스를 통해서 그냥 한 4주에서 6주 정도를 가만히 안 움직이게 잡아서 붙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뼈가 완전히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살을 찢어서 철심을 꽂아서 고정을 해야 된대요. 오, 이게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은 일이 엄청 커지네요? 지금 근데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철심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철심을 박고 난 다음에 4주에서 6주 있다가 다시 철심 제거 작업을 또 해야 된대요. 사실상 그동안에 뭐 운동 같은 건 거의 못 한다고 불가능하죠.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복귀 당장은 힘들겠다. 그래서 아마 최소 2달 정도가 이탈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그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손성빈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드디어 제대로 찾아온 뭐 천우신조? 절호의 기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가장 큰 기회가 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유강남 네. 선수도 시범 경기에서 계속해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범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도루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루 저지가 또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손성민 선수에게 기회가 좀 많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뭐 유강남 선수 계약이 이제 사실상 뭐 막바지 접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성빈 선수가 너무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뽑아놓은 자원치고 너무 안 쓴 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때는 확실히 손성빈 선수가 좀 눈두장을 찍어서 포수 쪽에서도 좀 미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보우 선수 하나만 가지고 너무 무게감이 없고 박재엽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따로 훈련을 했는데 몸이 잘 안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태형 감독이 실망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계속 훈련을 열심히 하고 경기를 나오기는 하니까 완전히 눈밖에 난 건 아니니까 눈밖에 났으면 저기 어디 이군 상동에다 짱 박아두죠. 그렇죠. 수납이 네. 됐을 텐데 그건 아니니까 해당 2명의 젊은 백업 포수들이 조금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한동희 선수 이번에 옆구리 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복사근일 겁니다. 내복사근일 건데 내복사근이다. 24년도였나요? 본인이 군대 가기 직전이? 24년도 초반에 이제 킹캉 스쿨에서 타격 메커니즘을 이제 지도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즌 초반에 조금 휘둘러 볼까 하다가 처음으로 당했던 곳이 오른쪽 내복사근 부상이었어요. 한동희 선수가 우타자였던 걸 감안을 하면 오른쪽 내복사근을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몸이 돌아나가는 그 가속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다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왼쪽 내복사근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돌아나가는 몸을 한꺼번에 딱 브레이크를 걸면서 힘을 마지막에 배트에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동희 선수의 이게 타격 메커니즘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부상을 입게 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코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본인이 이 타격 메커니즘을 변화를 좀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보강 훈련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웨이트도 웨이트인데 순간 폭발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무라 코치님이 오셨으니까 스트렝스 훈련을 더 열심히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유연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몸통을 과하게 돌리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그 가동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저 고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생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본인이 컨디셔닝을 하거나 본인이 이제 트레이닝하는 루틴 같은 걸 좀 확실히 좀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 아무튼 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4번 타자가 빠졌기 때문에 장타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거인TV님 말씀대로 한동안은 또 4번 자리에 전준우 선수가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팀은 발전이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SKC님 말씀대로 부상도 진짜 실력이거든요. 이런 잔부상이 있는 거는 선수 생명에도 좋지 않고 팀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투수 쪽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박정민 선수 투구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미야자키 캠프부터 현재 시범 경기하고 있는 지금 시점까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신인이 누구냐 딱 한 명 꼽으라면 저는 박정민 선수 꼽겠습니다. 그 확실히- 정도로 상당히 퍼포먼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박정민 선수가 대졸 1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전감으로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또 막상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니까 좀 가슴이 두근거린다 해야 되나? 오늘 투구에서 또 최고 구속을 150까지 찍기는 찍었고 전반적인 평균 구속은 148 정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쵸. 가장 많이 본 숫자는 뭐 7, 8, 9 요 사이가 왔다 갔다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KBO에서는 그 정도 구속이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인지업을 확실하게 던지고 슬라이더도 구사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불펜에서의 가능성은 확실히 충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박정민 선수 대학 때 주로 어떻게 뛰었었나요? 그러니까 선발로 많이 뛰었던 건가요? 아니면 불펜으로 많이 뛰었었나요? 선발로 많이 뛰었죠. 저는 그럼 이 선수 선발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기는 했었어요. 그쵸. 근데 또 대학리그 특성상 이 리그들이 투구수 제한이 또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또 너무 많은 투구수를 기록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불펜 스타트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제 확실히 1군에서 통할 수 있을 만한 재능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항상 본인이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위닝샷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변화구 하나를 무조건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는데, 그 철학관에도 지금 박정민 선수가 부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안한 게,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 애니콜이 또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지금 정현수 선수가 갖고 있던 재능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박진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 자리를 메워줄 선수가 지금 1순위로 누구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박정민 선수밖에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윤성빈 선수도 마무리 기록했지 않습니까? 물론 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세이브를 수행을 했고
좀 한 단계 자기의 위치가 올라갔다는 걸 본인도 느끼면서 필승조 경쟁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윤성빈 선수가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기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내 말 정리 잘해준다. 좀 윤성빈 선수 마무리로 가는 것도 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김원중 선수가 물론 당연히 이번 시즌 마무리를 해줄 거지만 김원중 선수의 그 이제 피칭을 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구승민 선수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직구의 평속은 이제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포크볼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둘의 차이를 활용을 하려면 직구 구속에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데 그 직구 구속이 지금 좀 우려할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2, 3년 안에 다음 마무리 투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윤성빈 선수가 충분히 그 자리를 꿰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박정민 선수랑 윤성민 이 두 명의 선수가 진짜 차기 마무리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마무리감. 그렇죠.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 저는 박진 선수의 빈자리를 쿄야마 선수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뭐 선발 쪽에서 좀 많이 기용을 하는 느낌이 있었기도 하니까 어디를 쓰려고 하는지 사실 좀 아직 제가 봤을 때 좀 방향성이 안 잡힌다? 이런 느낌은 좀 있긴 합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쿄야마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 끝나고 또 후토크로 좀 더 진행하기로 하고요. 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언급을 하기를 했는데 박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잖아요. 네. 네, 팔꿈치 수술 결국에는 MCL을 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아, 그죠. 아직 지금 창창하게 할 일이 많은 선수인데 벌써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하면 뭐 물론 요새 투수들 뭐 자기 커리어 오래 지속하면은 뭐 2번, 3번 막 이렇게 하는 선수도 많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뀐 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1년 동안 공백을 가지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맞죠. 근데 구단에서는 사실은 그레이드 2 판정을 받은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다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쵸. 이게 저 궁금한 게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당연히 어느 순간 뭐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요새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징조가 있었으며 이게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수술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염증이라고 보면은 조금 쉬면은 괜찮아지고 또 염증이 올라오면 좀 쉬면 괜찮아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레이드 2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간 끊어진 거거든요. 약간 찢어진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 찢어진 게 자연적으로 다시 붙진 않아요. 인대가 제가 알기로도 재생이 잘 안 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레이마루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한 게 69.1이닝이란 말이야. 좀 자꾸 재능 있는 선수 이런 식으로 스윙맨으로 막 15이닝, 70이닝, 75이닝 막 갈다가 터지면 이거 아무도 책임 안 져주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선수 입장에서 뭐 감독한테 항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대체자는 쿄야마 마사야나 박준우 선수가 오히려 그 자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MCL, 그러니까 토미존 수술의 회복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에 대한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짧게는 6개월 정도 만에 완치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이 선수가 또 ITP도 하고 실질적인 야구 선수로서의 몸을 만들려면 이번 시즌은 다 버려야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네네. 아무튼 좀 관리를 해줬다라는 말은 너무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롯데 내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될 사람이 저는 카네무라 사토루 코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관리를 하는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누군가는 70이닝씩 계속 갈려요. 이거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진짜로. 뭐 투구수 관리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3연투 이후에는 분명한 휴식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도입이 확실히 돼야 되긴 하겠지만 뭐랄까요? 또 현장에서는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맞춰서 하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참 웃긴 게 현장에서 당연히 관리가 안 된다. 뭐 물론 시즌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순위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 때문에 당연히 선수를 써야 되는 거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7, 8등 할 거면 아예 그냥 코치들 그냥 전부 싹 다 입 다물고 그냥 한 5년 정도는 전체 그냥 60이닝 이상 투구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원중 선수가 지금 롱런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의외로 김원중 선수가 이닝 관리가 좀 된 편이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 2년 정도 지금 더 유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무튼 박진 선수는 좀 쾌유를 빌고 빨리 1군에서 다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